반갑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오늘은 챕터 11 어휘 추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당연히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어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과연 어휘 추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쌤이랑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휘 추론은 너희들이 기존에 이 밑줄 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알고 있는 게 만약에 뭐 해볼까요? run이 있었어요. run 하면 떠올리는 게 제일 먼저 달리다겠죠. 그쵸? 근데 무조건 달리다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문맥에 맞게 쓰인 어휘가 아닌 걸 골라주는 게 요 어휘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un이 난 달리다로 알고 있었지만 문맥에서는 경영하다라고 하면 경영하다가 맞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어휘 추론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푸냐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얘들아, 사실 모든 문제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내가 조금이라도 주제문을 무엇인지를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법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어법 문제, 뭐 심경 변화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순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일부 배제하면 대부분은 주제를 좀 알아야 문제가 잘 풀리게 됩니다. 근데 어휘도 결국에는 주제가 좀 필요하더라. 왜? 문맥 속에서 맞는 낱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단어가 암기가 되어져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제문이라도 어려우면 글의 소재나 어떤 핵심 단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택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의 앞뒤. 자, 3번에 밑줄 쳐져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의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자, 우리 친구들은 여기만 집중해서 보시잖아요. 그쵸? 요게 해석이 되는지를 집중해서 보는데 사실상 이 문장은 앞에와 뒤에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되 그 안에서 요 밑줄 친 그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장도 같이 연결해서 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매력적인 오답. 요게 제일 사실 중요하죠. 일단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 그 중에서 2개의 어휘는 몰라요 하면 그 문제는 사실 찍고 가는 게 맞을 정도로 못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신다면 반이어가 적절하지 않은 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증가가 나오면 사실 증가가 아니라 뭐예요? 감소였던 거고, 여기가 반대라고 나왔는데 반대가 아니라 뭐예요? 찬성이었던 그런 매력적인 답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파생어라고 하는 부분, 요 파생어가 뭐죠? 하고 궁금하시면 쌤이 또 준비했으니까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유사철자 어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acquire 요게 있어요. 근데 inquire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뭘 해볼까요? 뭐 요런 식으로 비슷하게 모양은 비슷해. 그러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평상시에 내신 공부하시면서 단어의 유사 철자들을 조심히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단어장들 있죠. 그 안에 요 단어가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respectively라고 하면 이건 각각이란 뜻인데 respect이니까 막 뭔가 존경하다 이런 의미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쌤이 한번 진짜 보여드릴게요. 혼동하기가 쉬울 수 있는 매력적인 오답. 자, 파생어가 뭐고 유사철자가 뭐고 반이어가 뭔지 보여드립니다. 자, 파생어.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다 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려보세요. 가려서 comprehensible. 이거 뜻이 뭐지? 이해할 수 있는 요렇게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comprehensive. 자, 여러분 여기 봐요. comprehend. 여기까지 똑같고 얘가 sieve고 얘가 able입니다. 자, able은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sieve도
형용사로 쓰이나 얘는 포괄적인이라고 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다 각각 외워줘야 되는 거죠. 조심해서 같이 비교해 보면서. 자, considerable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는 아니고요. 상당한이죠. 자, 여기서 보면 considerate. 자, consider까지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able과 rate 때문에 또 뜻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파생어. 그리고 유사 철자도 한번 볼까요? 쌤이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acquire과 require. 자, 어때요? 뭔가 유사하긴 하나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댑에 A가 있고 adopt에 O가 나오면 뜻이 완전 달라지죠. attribute, distribute. tribute은 똑같지만 앞에 at와 dis로 나왔을 때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이어라고 했죠. 부재하면 존재를 생각하시고 붙이다면 떼다 생각하고 강제면 자발, 요구면 수요면 공급, 제외면 포함 요것들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 푸는 게 조금은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쌤이랑 같이 한번 문제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고1 2021년 3월 학평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법이 아니죠. 어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전부일 거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 고1은 알고 있는 단어가 그대로 뜻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쌤은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항상 반의어를 생각해 두는 게 좋아. 너희들이 이걸 딱 봤어. 보길 봤는데 바로 반의어가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글이 떠오른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해석해 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이런 거죠. 칩이 값싼인 거죠. 그럼 얘들아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값비싼, expensive. 요거를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영어까지도 바라지 않아. 한글이라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번엔 notice, 알아차리다죠. 그럼 얘들아 알아차리다라는 거는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정 모르겠으면 알아차리지 못한다. 모른다, 안 보인다, 요렇게 봐줄 수가 있겠고요. 자, 3번에 increase가 증가하다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감소.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가 되겠고요. 자, natural은 뭐예요? 타고난, 자연적인인 거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인공적인, artificial. 근데 이 단어 생각이 안 나더라도 한글이라도 알아두는 겁니다. 왜? 우리 어차피 해석할 거잖아요. 해석했을 때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이 맞다고 하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자, 5번 같은 경우에 possible, 가능한 거죠? 그럼 반대로 불가능한, 요것도 떠올려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들어갈 건데 어법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서 다 읽어야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봅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요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물건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전 세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야?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게 뭔데? Consider light. 빛이요. 자, 빛을 생각해 보래요. 아, 빛.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 빛의 가격이 쭉 떨어지면은 세계가 달라진대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chance가 여기서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chances are 이렇게 나오면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표현이 있어요. 그럼 얘들아 아마 뭐일 거예요? 너가 읽고 있는 중일 거래요. 이 문장을 어디 아래에서? 인공빛 아래에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지금 당신은 아마도 이 책을 읽는 거를 이 인공적인 불빛 아래에서 읽고 있겠죠. 요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게다가 너는 아마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못할 겁니다. 뭐를? about whether 뭐인지 아닌지. 자, 인공빛을 이 책을 읽기 위한 독서를 위한 인공빛을 사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그런 거 생각합니까? 안 하죠. 빛에 감사함 별로 느끼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책을 읽으면은 불을 켜야지. 뭐 하려면 불 켜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렇죠? 가치 있다는 거 생각 못 합니다. 자, 왜 그래요? 빛이 너무 싸요. 맞아요. 자, 빛이 너무 싸서 너는 이 빛을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나에 한번 체킹해 볼까요? 자, 우리는 이걸 주제문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나는 반전을 이루는 핵심 문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볼게요. 이건 지금 현재고요. 자, 어디로 가요? 1800년대 초반으로 갑니다. 과거로 갔어요. 그럼 과거는 현재와는 반대가 될 테니까 현재는 빛이 싸. 그죠? 그럼 얘들아, 이 불빛이 싼데 여기 밑에 있는 건 어떻게? 조명이 빛이 비싼 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봐봐. It would have cost. 자, 비용이 드는데 400배. 너에게 400배의 비용이 들 거야. 빛이 너무 비쌀 거라는 겁니다. 뭐 할 때? 자, 여기 보면 what you are paying, 너가 내야 되는 것이 400배는 될 거래요. 자, 지금 현재 똑같은 그 불빛의 양을 너는 400배를 더 내고 해야 될걸? 더 지불해야 될걸? 이렇게 됩니다. 자, 그 가격에서는 너는 어떻게 알아차리죠? 뭐를? 그 비용을. 자, 가격이 비싸면 우리 어떻게 해요? 생각하잖아요. 가격이 비싸면, 그리고 어떻게? would think, 생각하죠. 두 번 생각하는 거,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 이 인공 불빛을 켜기 전에, 이거 너무 비싼데?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이 빛의 가격이 증가는, 이 빛의 가격이 증가, 빛의 가격이 증가를 해. 그럼 증가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비춘다. 잠깐만요. 자, 가격이 올라가서 비춘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서 비춘 거예요?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increase가 아니라 increase가 아니라 뭐예요? decrease. 감소가 되는구나. 아니면 떨어진다 하는 drop이 되거나. 왜? 여기 drop이 있으니까. 이게 하락이란 뜻도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어쨌든 감소라는 말로 들어가면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자, not only A, but also B 이건데 여기 also는 생략된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해요? 이 불빛이 밤을 낮으로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밝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 그 불빛을 우리가 살게끔 해주고 우리가 일하게끔 해줘요. 큰 건물에서. 지금 쌤 요렇게 스튜디오 큰 건물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자, 보시면 자연적인 빛이 들어오지 않는 큰 건물. 그렇죠. 지금 쌤이 이 스튜디오에는요, 창문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빛이 없죠. 자연으로 들어오는 빛이 없어요. 근데 쌤이 지금 얼굴에 빵! 그죠? 지금 불빛을 너무나 많은 빛으로 받고 있단 말이죠. 이게 가능해지게 됐대요. 이해됐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보면은 결국 일단 답은 골랐지만 거의 우리가 오늘날에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no의 possible이 나왔으니까 가능한 아니라 불가능할 거다. 만약에 그 인공빛의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죠? 거의 하나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1월 거 해보자. 자, 11월 거 보면요. 여러분, recovery가 뭐죠? recovery는 회복입니다. 회복. 자, 이번에 diminish가 뭐냐면요. 축소하다. 줄이는 거예요. 됐죠? 자, particularly 뭘까요? 특이한, 특별한. 자, 4번에 increase 또 나왔죠. 자주 나올 수 있겠구나. 반이어 때문에. 자, 이게 증가니까. 여러분, 캡처하는 건 뭐예요? 포획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캡처만 보면. 자, 요렇게 모든 단어들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얘들아, 축소하는 거의 반대는 늘리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죠? 회복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안 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자, 특별한 거의 반대가 뭘까요? 그냥 노멀한 거죠. 평범한 거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포획하는 거, 잡는 거죠. 잡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놓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요 정도까지만 우리말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때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멸종으로 다가가는 종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멸종이 머지않은 종들에게는 동물원은요, 작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죠. 생존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동물원이. 그래서 회복 프로그램은요, 만들어진 거예요. 자, 뭐? 통합시키려고요.
뭘 통합해? 노력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 현장의 환경보호자들과 그리고 야생동물의 당국의 노력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 회복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더 가볼게요. 자, 여기서 popu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가 아니라 지금 동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개체수가 축소하다, 줄일 때. 자, 그럼 뭐예요? 여기서 해석하실 때 낫과 언이 나오면 낫낫이 2개 들어간 거니까 이중, 부정, 긍정. 이것도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자, 멸종위기에 처한 그 종의 개체수가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usual. 당연한 거래요. 뭐가 당연해요? 동물원이 시작해야죠. 뭐를 시작해? 포획하는 겁니다. 자, 포획 브리딩 프로그램스라고 나오면 이게 뭐예요? 포획 사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포획을 해서 사육을 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봐봐. 포획 사육은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보호해 주는 거죠. 뭐를? 멸종위기에서 벗어나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이 결국 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적들에게 뭐랄까요? 적들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격을 못하게 동물원에서 미리 포획을 해서 얘네들을 길러주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멸종은 안 하잖아요. 빨리 죽진 않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요, 이 captive bred individual, 이게 뭐예요? 포획이 되어져서 양육되어져 있는 그 개체수. 이게 뭐예요? 종이죠, 종. 그 종이, 개체가 어떻게? 다시 풀려나지게 될 수도 있어요. 야생으로. 자, 언제? 자라났으니까. 다 자라나면 다시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충해 주는 거죠. 그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자, 이게 가장 성공적인 거예요. 상황에서. 어떤 상황? 자, where, 요런 상황에서. 자, 요렇게 보시면 이 동물이 가장 위협을 받는, 여기서 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뭐라고 할까요? 삶의 주기? 삶의 단계? 그러니까 자라나는 동안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지금 이 어린이가 성인이 되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성체기가 되는 그 전까지의 그 중요한 시기에 가장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성공적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자, for example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뭐예요? 예시가 되는 거지. 예시는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거북이 알, 거북이.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크로커다일, 악어. 이렇게 2가지 예시가 나오면서 끝납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1, 2, 3번에 전혀 이질감이 없이 우리 해서 잘했죠. 여긴 정답이 아니고 4, 5번 중에서 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아니야? 이거 지금 포획하다가 오히려 잡은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생각을 좀 가지면서 들어가면 문제 푸는 게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자, 근데 얘들아, 요거 좀 해석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거북이 알이요, 제거가 될지도 모르죠. 어디로부터? 고위험의 위치로부터. 그들이 부화하고 난 후까지도. 자, 여러분, 이 거북이 알이 부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고위험의 위치에서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잘 생각해보면 고위험은 위험성이 높은 곳이에요. 위험이 엄청난 곳이죠. 근데 여기에서 제거된다라는 건 위험이 없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갔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 안전한 곳으로 간 게 바로 여기 있는 captive breeding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요게 지금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네가 좀 안전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거북이의 수가 어떻게 증가가 될지도 몰라 하면 요거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성체기에 살아남는 거북이의 수가 늘어날 수 있어.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 그러면 크로커다일 프로그램은 어떤데? 얘는 또한 성공적이야. 보호하는데. 자, 알도 보호하고 알이 이제 태어나서 부화한 유생을 보호하는데도 성공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낳았고 성공적으로 되었어. 부화를 잘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다시 부화한 유생을 잡아요? 뒤에 보면 스스로 보호를 하는데 더 잘 갖춰진다면 이 부화한 유생은 이제 야생으로
풀어줘야겠죠. 그럼 여기는 capturing이 아니라 반대로 releasing이 되는 게 맞겠네? 정답 몇 번? 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데요. 단순히 해석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항상 주제문은 아니지만 주제, 핵심 단어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쌤이 얘기했다시피 보기에서 특히 단어가 나올 때 그때 반의어를 생각할 수 있고 연상을 시킬 수 있다면 반의어도 생각해 보는 거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네,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시는데 더 문제를 더 잘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연습 꼭 해주시고요.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어, 얘들아.